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돈봉투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송영길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영장을 기각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송영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의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점이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의 지지자들의 이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 기각할 때는 다음에 대법원장 깜이다, 훌륭한 분이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번에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해서 실망이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송영길을 잡아넣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너무나 탈탈 털었다, 검찰도 비판하고 판사를 비판한 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사를 비판하고 탄핵한다고 했다가 옆에서 지난번에 이재명을 기각했다 이러니까 댓글을 쓰면서 미안하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가장 놀랬고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송영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깜짝 놀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여러가지 혐의로 인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의 전력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은 재판 지연과 그리고 자기 편에 대한 봐주기 재판. 자, 지금까지는 김명수가 심어놓은 판사들, 말하자면 김명수 퀴즈들에 의해서 이재명 같은 이 경우도 재판 지연 플러스 재판에 또 봐주는 판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같은 판사지만, 자,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영장을 기각했고 이번에는 또 유창훈 판사가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자, 송영길은 또 이렇게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같은 판사지만 재판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사법부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재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재판의 불공정성,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의 후배도 송영길에게 후원금 1억 줬는데 이 검찰 조사 받은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도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 집행 정지로 1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자리에 추대하는 데 있어서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친윤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 그리고 뭐 윤석열 검사 아바타다, 뭐 이런 주장도 반대 측에서는 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누구가 하느냐? 김웅, 이용호 의원, 이 두 사람이 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이용호 의원, 이분들은 호남 출신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맞지 않는 인물이 아닐까? 또한 더불어민주당 쪽의 성향이 거기에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 어제 일정 모두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한 발짝도 내디디지 않았지만은 20년, 30년, 아니 40년 이상 정치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이 판단력이나 판별력이나 그리고 순간순간 이 회전력 그리고 순간적인 임기응변력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록 법무부 장관이지만 국회의원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인기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별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자, 내년 총선에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런 지금 관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불이 떨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맡든지 공천위원장을 맡든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든지 뭔가 핵심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원 지지자가 반대하면은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가 없다. 향후 국민의힘 입당할 생각도 없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당 의원들 전원 일치로 나를 초대하면 생각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자, 그 국민의힘당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단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